현재 중국에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소 상이하게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관영지 등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양국 관계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발언도 나왔으며, 여기에 엔터업계를 비롯한 각종 산업군에서는 중국의 한알령의 해제도 관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은 실제 꽤나 구체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권력 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고위층에서 한국의 동반자라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암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베이징에서 내년 한국의 경주 에이펙에서 시 주석의 방안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시 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음을 드러냈는데, 중국에서 시 주석 방안을 예고한 것은 매우 드물고 실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가 14년 전이기에 방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중국과 한국은 동반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이 역시 시 주석이 내년에 방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오러지는 중한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평화는 지역의 평화 발전, 번영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의 반응은 어떤지도 살펴보겠는데, 중국 정부는 그러나 뜻밖의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방한까지 하려는 중국의 내부적 이유와 한국의 반전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과의 갈등. 우선 일단 중국은 실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으며 이에 대한 긴장감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한반도에서 다시 러시아 개입 가능성이 본격화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뜻밖의 중국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공항에서 푸틴을 독대하려 단독으로 한참 기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푸틴을 깍듯이 챙기고 러시아의 리무진 아우루스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만큼 북한의 현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경제 위기는 물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위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러시아 역시 자국의 전쟁으로 위기가 발생해 북한을 통해서 서방을 견제하려 한다는 점으로 이번 양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땅에 러시아군이 직접 침투하는 가장 위험한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북러 간 합의된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간에 침략 시 지원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한데 이것이 러시아를 통해 다시 발동되어 버린 것이죠. 물론 한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이지만 유사시에 러시아가 움직이면 골치가 아파지는 게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을 중국의 공군과 함께 영공을 넘나들면서 한국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군 위협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북러 간의 움직임은 뜻밖의 중국 때문에 더욱 주선되었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이 북한을 잘 도와주지 않으며 러시아와도 관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러시아 전쟁 이후 중국은 줄곧 러시아 편을 들었고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의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쟁이 몇 년이 흐른 뒤 중국은 자신의 나라 살림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러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과 조합을 해봤자 미국 하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된 것이죠. 실제 최근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을 대대적으로 검열하면서 통관을 어렵게 했습니다. 한국의 요소 수출을 어렵게 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에 보낼 물품 자체를 크게 줄여버린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살 길이 막막해졌고 러시아라도 붙잡아야 할 판이며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한다는 취지입니다. 러시아도 중국이 최근 가스관 협력을 결렬하는 등 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에 예전과 같은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 한국이 필요하다. 중국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이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을 비롯해 모든 경제 지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을 적으로 둔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가에 대한 회의가 크게 밀어닥쳤습니다.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 중국의 대외 정책을 도강양회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강양회는 등소평이 강조한 중국은 힘을 숨기고 절대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는 흐름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1대1로 정책 등으로 힘으로 전 세계를 제압하려는 유소작위를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대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중국 인민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5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삼중전에서 등소평의 실리주의를 재도입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이제 중국은 당분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며 경제 차원에서도 서방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등 첨단 반도체 생산 등을 시도하면서 미국을 이겨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미국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미국 업계와 융화되어서 강대강이 아닌 부드러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변국인 한국과 친밀해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확보한 국가이기에 더욱더 한국에 애절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에 광저우 LG 디스플레이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이미 2-3년 전부터 도강량의 정책을 도입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 더욱더 관광객을 늘려나가며 중국 방문객을 보내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속국화시켜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되고 한국 등이 위안화 생활권이 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럽연합처럼 아시아에서는 위안화를 쓰는 게 중국의 아시아 영내 목표라는 뜻도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변 동맹들을 만나며 힘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이고 미국도 동맹의 힘이 빠져나가며 중국을 상대할 때 패권 싸움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시동을 걸었다는 것으로 그러한 맥락에 미국 동맹인 한국에도 손을 내밀고 미국 달러 패권에 서서히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완전히 몰락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내부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빚도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의 GDP는 고꾸라지며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에 중국의 동맹들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국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또한 이들 국가에게 약 2조 달러가량 대출을 해줬지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의 달러 힘은 여전히 전 세계 외화 통화의 90% 이상을 차지해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비율을 어느 선 이상 높이려고 할 때 미국은 중대한 금융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외적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몰락의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생각하면 중국도 미국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 점이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거래해서 결국에는 빚이 남거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한국의 손을 잡고 한알령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패권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일단 중국이 겉으로는 위기가 오면서 한국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중국의 속내를 일단 파악을 했으며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을 완전 몰아내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다가 첨단 제품 수출 자체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깊게 관계된 국가에는 제3의 페널티가 암암리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중국은 언젠가는 패권을 쟁취하려고 그 속내를 드러낼 것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위장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경계감을 풀고 첨단 기술을 흡수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기 생산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의 양으로 이겨보려고 군대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중국이 실리주의로 바꾸면서 미국과 한국의 부드러운 대외 정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영역에서는 중국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비롯해 한알령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한국과 잘해보자고 하더라도 그 속내는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각종 야욕이 가득한 상태이죠. 따라서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과 잘 지내본다며 대외 정책까지 바꾸지 않았냐고 해봤자 한국에서는 중국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회복이 매우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한국 바지가랑이를 잡는 심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방산을 비롯해 각종 영역에서 더욱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국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신뢰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